안녕하세요. 한국사회와 이민 이혜경입니다. 이번 주 수업은 중국 동포와 돌봄 노동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 동포와 돌봄 노동에 대해 수업하고자 합니다. 우선 돌봄 노동과 이주의 여성화 관련 개념들을 살펴보고 아시아 지역 내 돌봄 노동 이주를 싱가포르, 대만, 일본, 한국 4개국의 관련 정책들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후 한국의 가사노동자 시장의 변화 속에서 중국 동포가 어떻게 이 시장에 들어오고 거의 독점까지 하게 되었나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편 한국 간병인 시장의 변화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와 요양보호사 제도의 도입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인 변화가 중국 동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도 살펴봅니다. 나아가 돌봄 노동 이주와 관련된 설명들을 생각해 보면서 특히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2016년 영화인 미싱, 사라진 여자에 대한 영화와 2022년 헤어질 결심이란 그 영화 속에 중국 동포 여성 주인공을 통해 돌봄 노동과 중국 동포 여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번 주 수업에 제가 사용하는 교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주 수업의 목차도 맨 처음은 돌봄 노동과 이주의 여성화로 시작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시 수업은 돌봄 노동과 이주의 여성화를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중국 동포 여성에 대한 영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간 우리나라에서 중국 동포 여성이 나오는 영화는 여러 편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들 여성이 주인공으로 된 영화 두 편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영화는 미싱, 사라진 여자로 2016년에 그 상영을 했고요. 이연희 감독님, 그 다음에 배우로는 엄지원 씨, 그리고 공효진 씨가 엄지원 씨는 내국인 여성 역할로 나왔고 공효진 씨는 중국 동포 여성인 한매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엄지원 씨가 내국인 여성인데 막 이혼하고 있는 과정이었고 근데 직장을 다니는데 어린아이가 있으니까 중국 동포인 한매 씨를 육아 도우미 또는 이제 가사 노동자로 고용한 이제 그런 스토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룰 중국 동포 가사 노동자와 관련돼서 어떤 메시지가 있나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영화는 2022년에 상영된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굉장히 유명하죠. 박찬욱 감독님 작품이고요. 주인공으로 박해일 씨 그리고 탕웨이 씨가 나왔는데 이제 형사와 이제 피의자 간에 이게 이제 누가 정말 범인인가 아닌가 하는 어떤 서스펜스인 영화이기도 하고요. 또는 약간의 로맨스가 깔린 영화이기도 해요. 이 영화에서 탕웨이 씨가 중국 동포인 설애라는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이분이 이제 간병인 직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 우리가 다루는 중국 동포 가사 노동자, 또 중국 동포 간병인에 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돌봄 노동이란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케어 워크이겠죠. 그럼 영어에서 케어는 헬프 또는 뭐 프로텍트 하고 이렇게 연관된 개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을 해야 하는 어린이, 뭐 환자, 노인 등을 돌보는 모든 활동이 돌봄이에요. 그러면 노동은 뭐죠?
우리가 보통 노동을 생산 노동과 재생산 노동으로 나누어요. 그래서 생산 노동은 우리가 어떤 상품을 만들거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생산 노동이고요. 재생산 노동은 노동자가 이제 생산 노동에 참여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의식주, 그러니까 먹고 자고 뭐 이런 모든 활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다시 재충전해서 그 다음날 다시 생산 노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노동을 재생산 노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사 노동은 음식을 준비한다든지 뭐 집안의 모든 일과 관계되는 것이 근로자의 재생산 노동을 돕는 그런 재생산 노동이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모든 노동, 가사 돌봄, 육아 돌봄, 환자 돌봄, 노인 돌봄, 이 모두가 다 돌봄 노동이에요. 그래서 돌봄 노동 안에는 가사 노동과 노인 돌봄, 뭐 환자 돌봄 다 포함되겠죠. 굉장히 오래된 직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전 신분사회에서는 하인이라든지 노예가 주로 이런 돌봄 노동을 담당했고요. 산업화 시대에는 주부들이 담당을 했고요. 최근 이주의 시대를 맞아서는 이민자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주의 여성화라는 개념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영어로는 Feminization of Migration이에요. 즉, 마이그레이션이 여성화됐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양적인 개념하고 질적인 측면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양적인 측면에서는 국가 간 노동이동자의 절반 이상이, 즉 50% 이상이 여성 이주자에 의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이주의 여성화다라고 얘기하고요. 하나 더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성이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 그 타이드 무버라고 불렀죠. 따라가는 존재인 타이드 무버가 아니라 스스로 직업을 가지고, 즉 주체적인 노동자의 신분으로 이주할 때, 그러니까 이주의 여성화란 이민자의 50% 이상이 여성이고 그 여성들이 어떤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이주할 때 이주의 여성화라고 부르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주의 여성화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직업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떠오르세요? 대표적인 거 간호사, 가정부, 또는 가사노동자, 간병인, 유흥업 종사자 하니까 잘 머릿속에 안 떠오르죠? 보통 뭐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서 가수, 싱어라든지 또는 백댄서 또는 댄서 이런 분들도 우리가 유흥업 종사자라고 부르고요. 직업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최근 아시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결혼 이민자 현상도 이주의 여성화를 야기하는 어떤 집단들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주의 여성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뭘까요? 답은 돌봄 노동에 대한 수요 또는 필요가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돌봄 노동에 대한 수요 또는 필요는 왜 증가할까요? 맞습니다. 유입국 내 여성들이 취업을 점점 더 많이 할수록, 그러니까 유입국 내 여성 취업이 증가할수록 누군가가 집안일을 돌봐줘야 되겠죠? 아이가 있다면 아이를 돌봐줘야 되겠죠? 만약 어르신들이 있다면 노인을 돌봐줘야 되겠죠? 환자분들이 있다면 이 환자분들을 돌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유입국 내 여성들이 취업이 증가함에 따라서 돌봄에 대한 필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이주의 여성화를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지요. 그러면 이주의 여성화가 미치는 영향은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이런 이민과 관련돼서 이주의 여성화가 여성의 지위라든지 또는 여성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가 아주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주 여성, 그러니까 스스로 직업을 가지고 경제적인 활동에 참여해서 돈을 버는 이주 여성에게는 이러한 이주의 여성화가 이주 여성의 세력화, 이주 여성이 더 그러니까 힘이 세지느냐라는 거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업이 끝날 때쯤에서 이주를 통해서 이주 여성이 더 힘을 가지나 못 가지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입국 여성에게는 이렇게 이주 여성을 고용해서 돌봄 노동을 맡긴다는 거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유입국 여성도 힘을 얻나? 힘을 잃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지요.